미국 자동차 메이저 GM과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던 공장에서 전력망을 충전하는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사업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디트로이트의 두 공룡은 남겨진 배터리 제조 설비를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즉 BESS 생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피벗을 단행하는 움직임입니다. 자동차 메이저의 결정은 인공지능 시대의 가속화와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촉발한 전력 수요 폭발로 미국 전력망이 포화 상태를 맞은 가운데 미국 내 배터리 제조 역량이 국내 수요의 6%에도 못 미친다는 구조적 문제가 두 회사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줬다는 분석입니다.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지만 가동률이 떨어진 배터리 제조 설비와 오랜 제조업 노하우를 통해 쌓아온 대규모 생산 역량은 여전히 두 업체의 커다란 자산입니다. AI 붐이 미국 전력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으면서 이들 자산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2025년 12월 블룸버그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25년 약 40기가와트에서 2035년 1060기가와트까지 늘어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앞서 2025년 4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36%나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우드 맥킨지 역시 2030년까지 미국 전력 수요가 90기가와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중 59기가와트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AI 워크로드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부하와 질적으로 다른 수요 패턴을 보입니다. 리서치 앤드 마켓이 발표한 시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I 워크로드는 부하가 30%에서 100%까지 급격히 요동치는 전력 특성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용 에너지 저장 시장은 2025년 약 12억 달러에서 2030년 41억에서 6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8%에서 38% 성장할 전망입니다. 공급 측면의 제약은 더욱 결정적입니다. 태양에너지 산업협회에 따르면 2026년 한 해만 미국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최대 70기가와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드 맥킨지는 2025년 기준 미국 배터리 셀 제조 역량이 국내 수요의 약 6%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라는 기존 인프라를 보유한 전통 완성차 업체에게 이 같은 구조적 공급 부족은 직접적인 시장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포드가 선제적으로 과감한 베팅에 나섰습니다. 업체는 유휴 상태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역량을 활용해 새롭고 다각화된 수익원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2년간 약 20억 달러를 신규 BESS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고 2027년 말까지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연간 20기가와시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생산 역량을 갖추는 한편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인프라 시장에 성장하는 수요를 공략한다는 구상입니다. 2026년 5월 공식 출범한 포드의 100% 자회사 포드 에너지의 핵심 제품은 소위 DC 블록입니다. 이 제품은 표준화된 20피트 ISO 컨테이너 방식의 BESS로 512A 용량의 리튬 인산철 각형 셀을 탑재합니다. 2시간 및 4시간 방전 구성 옵션을 제공하고 유닛당 전격 에너지 용량은 5.45메가와시, 중량은 약 43.5톤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드가 LFP 기술을 확보하는 경로는 중국 배터리 공룡 CATL과의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CATL은 2025년 1월 미 국방부의 중국군 기업 리스트에 오른 업체로 보도에 따르면 업체의 엔지니어들이 포드의 켄터키 공장 내에서 중국 정부 보안 인력과 함께 상주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CATL은 2025년 기준 글로벌 BESS 시장에서 30.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라이선스 구조는 검증된 LFP 기술을 빠르게 내재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BESS 시장에 먼저 출사표를 던진 것은 포드지만 GM은 기술 측면에서 차별화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GM은 2026년 6월 미국 에너지 저장 스타트업 피크 에너지와 손잡고 소듐 이온 배터리 기반의 그리드 스케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업체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생산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GM이 소듐 이온을 장기 핵심 기술로 택한 데는 명확한 기술적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GM과 피크 에너지의 파트너십 구조를 보면 GM이 미시간 배터리 연구소에서 소듐 이온 셀을 개발하는 한편 독점 제조권을 보유하고
피크에너지는 해당 셀을 자사, 독점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런 결합은 에너지 저장 시장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혁신을 강화하고 피크에너지의 국내 제조 공급망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GM이 소듐 이온을 선택한 데는 기술적 우위론 외에 뚜렷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 세액 공제는 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에 적용되며 2026년 기준으로 자재비 원가의 60% 이상이 우려 외국 기업이 아닌 곳에서 조달돼야 합니다. 중국시 ATL 기술에 의존하는 포드의 구조는 규제 리스크에 상시 노출돼 있는 반면 GM의 미시간 기반 소듐 이온 공급망은 해당 규정을 충족합니다. 전기차가 기대만큼 팔리지 않자 포드와 GM은 BESS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포드는 CATL에 검증된 LFP 기술을 빠르게 라이선스해 시장에 선진입하는 전략을 택했고 여기에는 중국산 기술 의존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습니다. 반면 GM은 미국 스타트업 피크에너지와 손잡고 소듐 이온이라는 차세대 기술을 미시간에서 직접 개발, 지정학적으로 청결한 공급망과 기술 주도권을 동시에 겨냥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포드와 GM의 BESS 전략이 자본시장에서 강력한 리레이팅 재료로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냉정한 판단을 주문합니다. 주가 모멘텀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반면 실적 향상이 나타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 주가와 실적의 시간적 비대칭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포드의 경우 켄터키 공장의 EDF향 납품이 2028년 본격화될 예정이고 매출 전환이 나타나기까지 수분기의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GM의 소듐 이온 배터리는 본격 양산 시점이 더 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내고 GM의 에너지 저장 시장 확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GM의 전략이 돋보이는 이유는 중국에서만 이제 막 상업화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의 기술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